안녕하세요. 싹풀TV 이승희 세무사입니다. 가격을 높이기 위해서 농지를 대지로 변경하는 작업을 했던 것입니다. 차라리 이분이 잔금을 치르고 나서 매수자가 용도 변경을 하도록 그렇게 특약을 달았더라면 양도소득세 감면 1억을 챙기실 수 있었을 텐데 안타까운 사연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양도소득세에서 자주 실수하는 사연 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자격농지에 대한 내용인데요. 1년에 1억, 최대 2억까지 세금을 직접적으로 깎아주는 그러한 제도가 있습니다. 오늘의 사연자분은 어떤 부분에서 실수를 했는지 같이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2003년 1월에 A농지를 3억에 취득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20년을 보유하고 있다가 2023년 작년 3월 달에 8년 직접 작용하면은 이 감면을 받는다는 것을 알고 팔기 직전에 농지의 가격을 세게 받기 위해서 이 농지를 대지로 바꿉니다. 무려 8억의 양도를 하게 됩니다. 이 8억을 받게 된 이유는 건축이 가능한 대지로 바꿨기 때문에 비싸게 받을 수 있었던 겁니다. 이 비싸게 받은 이면에는 단점도 있었습니다. 이분이 이제 8년 이상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을 했어요. 그리고 감면이 된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단지 대지로 바꿔서 비싸게 팔기 위해서 용도 변경을 해버린 거죠. 그리고 나서 불과 3달 뒤에 농지를 양도를 했던 거죠. 그래서 이분은 감면을 1억을 받을 수 있었는데 감면이 빵원이 된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어떤 내용이 문제가 있었을까요? 이분은 양도소득세 감면에 대한 내용은 충분히 알고 있었어요. 감면은 취득일로부터 양도일 사이, 취득일인 2003년부터 양도일인 2023년까지 20년 중에 8년은 충분히 작용을 했죠. 그래서 양도일 현재 자격 요건을 갖췄다고 판단을 했는데 이 요건은 전부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거주 요건, 두 번째 경작 요건, 세 번째 농지 요건, 이렇게 3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거주 요건은 농지 소재지 지역에 본인이 직접 거주를 해야 됩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농지가 소재하는 시, 군, 구 지역 안에 거주를 하시거나 또는 농지 소재지에 연접하는 붙어있는 시군구 안의 지역에 거주하셔도 됩니다. 그렇지만 연접을 하더라도 거리 요건이 있는데 해당 농지로부터 지도상에서 직선 거리로 30km 안에 거주지가 있어야 하는 조건입니다. 이렇게 3가지 조건을 다 갖추셔야 거주 요건이 충족이 되시겠습니다. 그리고 경작 요건은 보유기간 중에 8년을 직접 자기의 100% 노동력으로 경작을 하거나 또는 50% 이상의 노동력으로 경작을 해도 인정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농지 요건인데요. 이 농지의 개념은 지적 공부상의 용도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제법은 어차피 실질 과세이기 때문에 실질이 전답 농지로 사용하고 있었으면 된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 농지의 범위에는 부수적인 농막, 퇴비사, 양수장, 지소, 농도, 수로 등이 다 포함되는 개념입니다. 이 농지의 판단 기준일은 언제일까요? 이 양도소득세의 모든 판단 시점은 양도일 기준입니다. 오늘의 이 안타까운 사연자분이 특약으로 매수자가 용도 변경 신청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작업만 하고 본인은 사전 작업만 해드렸더라면 양도소득세 1년에 1억, 최대 2억까지 감면 받으실 수 있었을 텐데 참으로 안타까운 사연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지 감면 꿀팁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거의 많은 분들이 실수를 하는 부분이거든요. 예외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3가지 내용 잘 챙기셨다가 확실한 양도소득세 농지 감면을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는 총 급여액입니다. 연간 3,700만 원, 그러니까 연봉이 3,700이 넘어가는 기간, 본인이 직접 경작을 하더라도 직장을 다니거나 근로소득이 발생해서 3,700이 넘어가는 기간은 8년 농지 경작 기간에서는 뺍니다. 가령 계속 연봉 3,000을 받다가 어느 해에 상여금 많이 받아서 3,700이 됐다. 그러면 3,700이 된 그 해는 8년 경작 기간에서 빼야 된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업소득 금액입니다. 사업소득도 역시 총 수입에서 필요경비를 뺀 순이익의 개념인데 이 순이익이 3,700이 넘어가는 해가 있으면 그 해는 8년 경작 기간에서 빼야 된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총 수익 금액, 이익의 개념이 아니라 토탈의 개념, 매출액의 개념입니다. 매출액의 개념은 복식부기라는 기준이 있어요. 복식부기 기준을 넘어가면은 그 기간은 뺀다, 이런 의미가 되거든요. 복식부기는
기본적으로 그 업종을 3가지 그룹으로 나눠서 도소매 그룹은 3억이 넘어가면 복식복입니다. 그리고 제조, 건설, 음식, 숙박업 등은 1억 5천만 원이 넘어가면 복식복으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부동산 임대업, 기타 각종 서비스업은 연간 수익금액 7,500만 원이 넘어가면 복식복으로 봅니다. 이렇게 도소매 3억, 제조, 건설, 음식, 숙박업 1억 5천, 부동산 임대업, 서비스업 7,500만 원, 이 금액이 넘어가는 사업을 했던 기간은 역시 8년의 자경기간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이 3가지 내용을 명확하게 아셔야 양도소득세 8년 자경 감면을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